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에서 워낙 강력하고 좀 걱정되는 소식이 전해지는 바람에 사실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이것저것 들여다보느라고 좀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왜 이게 8.6%가 나왔다는데 왜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거며 우리 증시가 다음 주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 지금 물가 또는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겼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걸 유동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은 어디서 왔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경기가 너무 악화되니까 얼어붙으니까 이제 미국을 위시로 한 각국 정부에서 이제 직접 현금 다발을 풀면서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쵸? 뭐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재난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 돈의 규모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1년 예산 2019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각종 뭐 인프라 예산을 비롯해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형식으로도 그렇고 어, 한 1.5배 가까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뭐 소비 시장에 각각 다 흘러 들어갔을 테고 그쵸? 그러면서 시중에는 물가를 올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렸을 겁니다. 뭐 올렸을 겁니다가 아니라 올렸죠. 최근 그게 한 2년쯤 전 일인데요. 이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이제 잡아야죠.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정말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어, 다시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그 돈을 푸는 액수를 점점점 줄이는 이제 긴축 정책을 하다가 그거를 올해 3월부터 이제 돈을 풀던 걸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한다. 금리를 높여서 그 은행에 있는 은행 쪽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이제 돈을 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빼서 돈은 더 많이 이자 쳐줄 테니까 갖다 은행에다 집어넣어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과 이제 시중은행과의 거래, 은행들과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이제 국가가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긴축 정책들이 상당히 안 좋죠. 주가가 떨어지고 뭐 부동산 가격 빠지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부동산 얼어붙 뭐 얼어붙고 있죠. 지금 아직도 멀었다고 이제 보는 분들 많은데 주식 시장도 뭐 6개월 가량 선반영한다고 하더니 2020년 말에 균열 조짐이 막 보이더니 21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이제 들썩거렸던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제 금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물가를 잡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물가를 잡겠다는 그 잡으려고 하는 대상인 물가가 완전 바닥을 지나갔어. 이제 지난 3월과 4월의 수치를 보니까 지나갔어. 그리고 5월에 아마 더 낮을 거야 하고 8.3% 정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8.3%도. 그런데 8.3% 정도 나올 거야. 이제 완만하게 이제 물가의 바닥을 지나갔어. 정점을 지나갔어. 이른바 피크아웃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제 나온 거죠. 8.6%가 나왔습니다. 0.3%포인트가 높았는데 그렇다면 큰일 났다. 이 정도 0.5%포인트를 올렸던 지난달에
0.5%포인트 올렸던 그 금리보다 그 폭보다 더 높여야 될 수도 있겠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 심리가 갑자기 나온 거고, 원래는 6월과 7월까지 0.5%포인트를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대 이상으로 높여놓으면, 2%까지 일단 높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하게 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어제 한꺼번에 나왔던 거고, 아마도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또는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금리 이런 이슈 나오면 막 매물 던졌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이제 13일 날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이제 내일 모레를 앞두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떤 공포 심리 같은 게 지금 아직 없을까요? 지금 없는 분들은 감각이 되게 무디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래서 주말 사이에 어떤 그 속보들 좀 귀 기울이자고 말씀드렸고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뭐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다우지수 하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보여드리면 오늘 엄청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880포인트 2.73%가 내려왔는데 지난번 5월 20일 날 저점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기보다 그 저점까지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월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날 아마 한 번 정도 더, 지금 그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무슨 해결책 같은 거, 뭐 희망적인 어떤 멘트, 이런 연준 위원들의 뭐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보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6월 초까지 이어졌던 반짝 랠리는 사실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이걸 잡으려면 더 세게, 더 많이, 더 길게 아마도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는 빼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빼다 보면 뭐가 있죠? FOMC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FOMC에서 0.7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뭐 당연히 우려하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 가면은 오늘처럼 이런 급락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저점 부근에서는 이제는 좀 빠질 만큼 빠졌어 하는 심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36,600포인트 대 지금 31,392니까 오늘 빠진 것만큼 빠지면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다우보다 더 많이 빠졌죠. 3.52%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경우 11,035니까 이제 오늘 역시나 오늘 빠진 것만큼 빠지면 지난번 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는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가면 일단은 한번 좀 횡보하면서 약간 눈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저점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FOMC 나올 때 그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개파락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주황색 선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아래쪽에 선, 그 2546포인트에다 그어놓은 선은 1.89%더 빠지는 자리인데 지난번 저점 자리고요. 그 다음에 1.73% 선, 바로 위에 있는 선은 2551포인트, 2550포인트쯤 되는 자리인데 거기가 매물대 하단입니다. 그래서 2550포인트 언저리까지 더 밀리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월요일 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보면 뭐 코스피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역시 선 주황색 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그 아래쪽 선은 5월 10일 날 저점 831.59포인트 마이너스 4.4%가 빠지면 지금보다 더 빠지면 그 구간까지 내려가고요. 거기를 한 번에 내려가진 않을 테고 매물대 3개월 매물대를 딱 끊었을 때 아랫단 하단이 1.47% 빠진 자리인데 아마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 정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어제 나왔던 그 소비자 물가지수의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는 그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또다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주 토요일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이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보면 이번 주도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사실 뭐 어제 그 미국의 이 8.6% 올랐다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 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번 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이 종목들을 위주로 뭐 매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다 전체적으로 아마 눌릴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사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위메이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홀딩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약간의 매도 한 10% 안팎의 비중 축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한 뭐 10에서 20%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매도 또는 뭐 지나치게 크게 매수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은데 종목별 흐름에 따라는 당연히 반응이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가 빠질 것 같은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비중을 더 늘려서 축소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 그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이제 출렁거렸던 한 주였기 때문에 이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는 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모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 보시면요. 1조 4,855억,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지금 두 번째로 많이 팔았던 카카오뱅크의 7배예요. 팔아치운 게. 굉장히 많이 팔았고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는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6만 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6만 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지거나 뭐 6만 원 정도에서 하락세를 조금 이제 접고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좀 하락세가 더뎌지거나 이런 구간이 오면 그때 저는 좀 매수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짝 분할해서 이제 매수 조금 한번 담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수를 시작할 것 같긴 합니다. 6만 원대 밑이라는 것은 상당히 싸게 느껴지는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주 카카오페이의 급락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그래서 1,0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까지 919억 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카카오 삼총사를 외국인들이 그냥 내다 버린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지금 15만 1,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잘 가기가 좀 어렵겠죠. 좀 싸 보이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디까지 더 빠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삼성전기도 역시나 그 종목의 이제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뭐 차트를 좀 더 들여다보고 수급도 보고 뭐 실적 전망치도 좀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은 아직은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LG 화학도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크래프톤, KB금융,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SD바이오센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최근에 제일 흐름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죠. 지금 셀트리온 제치고 14위까지 시총 올라왔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1683억 원어치나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LG이노텍이 두 번째 600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KTNG,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되게 신기해요. 지금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담더라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지난주에 많이 샀고 기아, 또 한화솔루션, CJ, CGV,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S51, GS까지. 지금 보면은 SK이노베이션, S51, GS 이런 이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212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팔아치우는 그런 행태인 건 맞는데 다만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팔았는데 SK하이닉스는 또 샀더라. 많이 샀죠.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도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아랑 현대차를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죠. 네이버 역시 많이 팔았고요. LG이노텍,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LG전자도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카카오뱅크였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카카오페이도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크래프톤도 많이 샀고 현대중공업, LG화학,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기아와 현대차는 팔고 현대모비스는 또 사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우리금융지주도 샀고요. LG, SD바이오센서, OCI, NC소프트를 많이 샀습니다. 지금 게임주 지난주에 흐름 괜찮았는데 특히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연기금 보니까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죠. 1573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기아,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삼성전기, KT, 신한지주, DB하이텍, 대한항공을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산 종목 보니까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연기금의 매수가 바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많이 샀고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OCI, NC소프트, 삼성 SDI, S51, 현대모비스, 우리금융지주를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담았습니다. 자, 개인들은 당연히 지금 외국인 기관의 왼쪽편 순매도에 있던 종목들을 많이 담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종목들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개인들 볼까요? SK이노베이션을 지난주에 183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또 한화솔루션,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 S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KTNG, NC소프트, OCI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이제 이 왼쪽에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은 아마도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담은 종목 삼성전자인데 무려 지난주에 개인들이 1조 8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물론 63,80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인데 우리가 주가가 흘러내릴 때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고 뭐 당연한 그런 진리 같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빠지는 추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누가 팔기 때문에 그럴까요?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개인들만 사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산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 둘 다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하나의 추세를 만들고 오랜 기간이 이어지면 굉장한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반등이 어렵죠. 어렵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하락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말자는 것은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돌아서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기관 또는 외국인 뭐 또는 둘 다 살 때 그때 사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개인이 일주일에 2조 원 가까이를 사는데 그런 추세가 지금 뭐 몇 달, 한 1년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6만 원이 깨진다면 그때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싸잖아요. 만약에 앞 숫자가 6에서 5로 바뀐다면 약간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산 종목들 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같이 들어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KB금융,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대한항공,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 좀 수급이 꼬여 있고 약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NF였습니다. 205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위지윅 스튜디오, 골프존, HLB 생명과학, 유니테스트까지가 100억 원 넘게 판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SM, HK이노엔, 인텔리안테크, 고영, NK맥스, 엔캠, 다날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인텔리안테크 위성주 되게 좋은 종목인데 또 우리 그 누리호 발사 또 테마주이기도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318억 원어치나 매수를 했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많이 산 심택을 147억 원어치 샀으니까 두 배 넘게 에코프로비엠에 좀 집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만 산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PNT라는 종목도 같이 샀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가 조금 편중된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렇죠. LNF는 팔았으니까.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또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주에 위메이드 뭐 흐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익 QNC, 웹젠, TK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BH, 유닛은 오이솔루션, 서울옥션, 휴재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에다가 강원랜드는 이제 아까 코스피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에 바로 그 다음번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바로 다음번에 위치한 순매수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살 줄 알고 미리 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좀 쌀 때, 또 상승 추세에 있는데 싸져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할 때라든가 특정 이동평균선에 기대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이제 매수할 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뭐 짧게는 뭐 2, 3주에서 길게는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 수급의 주체가 보면은 저는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사는 그런 종목을 좀 사게 되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비중 제일 큰 네 종목을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사주면서 저는 계좌가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계좌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그 저희 회원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든든한 건 좀 좋고요. 또 반면에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 우리 투자했었잖아요. 이 오이솔루션도 갖고 있었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일찌감치 던지고 팔았는데 이렇게 이제 뒤늦게 또 괜찮은 흐름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그 5G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아직은 시장이 막 눌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위메이드나 셀트리온헬스케어나 강원랜드나 뭐 YG엔터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다고 모멘텀 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매수를 아직은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찾는 게 참 중요하고 아마도 이제 시장의 급락이 뭐 많이 빠질 거라고 계속 저도 걱정이 되는데 시장의 급락이 나오면 또 매수할 만한 종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도 LNF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3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LX 세미콘 그리고 기관이 에코프로비엠은 또 151억 원어치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카카오게임즈, 심택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기관이 매도 포지션 잡은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공구음원, 청담글로벌, 두산테스나, 에코프로, EM텍, 알테오젠, PSK, 유진테크까지를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SM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합병 이슈 살아있고 이런 종목들 엔터주 중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이제 요즘에 블랙핑크에 좀 많이 꽂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블랙핑크 뭐 전혀 몰랐던 블랙핑크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하고 나서 TV에 뭐 젠이나 로제나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 관심 갖고 봅니다. 그 노래도 뭐 블랙핑크 노래들을 많이 담아놓고 듣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듣게 되고 그냥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블랙핑크 콘서트를 직접 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콘서트를 가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 지금 누구 콘서트 다녀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서트의 티켓 파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YG는 여전히 굉장한 그 폭발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강원랜드 뭐 지금 2분기부터 정상 영업하면서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뭐 모두 투어 지금 다시 제가 지금 갖고 있다가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익권이죠. 한 4% 정도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 의무 규정을 없애겠다고 어젯밤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치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주는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비중 계속 늘려갈 자신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을 고려해서 중장기 투자로 이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SM이나 또 JYP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JYP 좋아 보이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Y젠터를 약간 더 길게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브도 좀 많이 하이브는 BTS 군대 입대하는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SM보다는 YG를 좋아한다는 생각 저는 그렇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기관이 위메이드도 이제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고 위메이드는 위믹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코인 투자를 뭐 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위믹스 시가는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위믹스가 다시 어제 14%인가 또 올랐죠. 뭐 2천 몇백 원까지 빠진 게 얼마 안 되는데 한 열흘쯤 전인데 지금 거의 5천 원 가까이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 속도로 더 위메이드 주식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가격보다 코인 시장에서 위믹스의 가격이 더 민감하게 시장의 그 긍정적인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 많이 샀네요. 안랩, JY 펜터, 펄러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요즘에 오스템 임플란트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방송 주말이었죠. 만들어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그 횡령 이슈가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또 중장기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거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워낙 좋은 종목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치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또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좀 뽐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1만 원대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도 뭐 얼마든지 한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좋은 종목이죠. 늘 관심 그 종목 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존도 이제 기관이 많이 샀고, 골프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이렇게 해제되고 사람들이 같이 단체 활동할 수 있으면 실내 골프라든가 이렇게 그 단체 활동을 좀 부담 없는 단체 활동. 요즘에는 실내 야구도 많이 하고, 저도 얼마 전에도 실내 야구 하러 갔었는데, 실내 야구, 실내 골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골프존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존 굉장히 어, 수익 구조가 돈 되게 비싼데 엄청 재밌고 중독성이 좀 있어요. 그 실내 골프도 실내 야구도. 저는 굉장히 이 코로나19 해제와 더불어서 상당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레저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유니테스트도 많이 샀네요. 그리고 HLB 이제 좀 싸졌다고 보는 거죠. 3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그리고 NK맥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나중에 이제 언제 그 기회 되면 조금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이 광고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서 아프리카 TV는 아주 유망한 그런 종목입니다. 진짜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쉽게 벌고 아주 높은 효율로 벌어요. 전망도 굉장히 좋고 시장 경기가 좀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지나면 정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TV 굉장히 유용한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도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담고 있으니까 주가가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오위즈도 이제 많이 매수를 했고, 자 연기금 보면 LX 세미콘 제일 많이 던졌고요. PNT, 하나마이크론 딱 벌써 상위에 뭐 PMT 제외하고는 이녹스 첨단 소재니 심텍이니 동진 세미캠이니 하는 그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아 지난주에 연기금은 이 반도체 쪽을 상당히 던졌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팔았다는 것을 딱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PNT, 뭐 JY 펜터, 카카오게임즈, 서울옥션, 펄어비스, 유진테크, SFA 반도체, 리노공업, 에코프로까지를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SM,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가스터디 교육, 삼천당 제약, 나노신소재, 진성 TEC, 골프존, 네오이즈, 아프리카 TV, 넥슨 게임즈, ST팜, 하나머티리얼즈, 워닝머티리얼즈까지를 연기금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뭘 팔았을까? 제일 많이 판 종목이 SM, 그 다음이 위메이드, 그 다음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 밑에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닥 종목 중에 저는 계속 비중 늘리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아주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떤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또 견디는 그런 체력, 견디는 그 힘, 인내심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팔아야 할 때 빨리빨리 팔고 갖고 가야 할 때는 길게 갖고 가는 뭐 그런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지금 지난 한 2주, 한 2, 3주 정도는 이렇게 개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도 많이 팔았고, JYP 엔터, PNT, 펄어비스, 심텍, BH, TK 케미칼, 또 삼강 MNT, 네오이즈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LNF를 제일 많이 샀네요. LNF 뭐 외국인권이 팔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지금 LNF가 대장주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잠깐 쉬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좀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가고 나면 뭐 천보라든가 또 뭐 그런 종목들이 또 돌겠죠. 그리고 다시 또 LNF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견디는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죠. 개인들이 계속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해버리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비싸져 있는 구간인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매수하면 위험합니다. 그 견디는 힘이 견디기 어려워요. 두렵죠. 공포심.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주에 제일 많이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LNF, LX 세미콘, 위지윅 스튜디오, 하나마이크론, EM텍, 동진세미캠, HLB생명과학, 공구음원,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두산테스나, 고영, HLB, HK이노엔, 이런 종목들은 13일날 당장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죠. 특히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걸 사줄 이유가 없죠. 지금 시장이 출렁거릴 때 특히 외국인 기관이 좀 팔 텐데, 그럼 내일 같은 날은 외국인 기관이 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계속 사주면 되겠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 때 같이 팔아야죠.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러나 지금 아까 차트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만약에 안 빠졌다 시초가에, 그러면은 시초가에 조금 덜어도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견디면 되죠. 뭐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반등하는 구간. 만약에 그 반등하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하고 싶으면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아니면 현금이 모자라거나 없다고 하시면 장 초반에 좀 널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가 오후장이나 이렇게 반등할 때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앞부분에 뭐 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 미국 차트랑 한국 차트 보여드리고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개인들 매수 또 개인들 매도, 이 종목에 따라서 흐름이 약간씩의 강도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다음 주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초반에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이 주로 매수한 종목들이 위주로 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 위주로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좀 걱정되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 반등을 할 테고, 그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종목 잘 선정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 전략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